(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을 아주 깜짝 발탁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지금 정치적 태풍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기 내각의 첫 법무에 중대한 의미를 지금 부여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정권이 3월 9일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옮기는 그 공약마저도 방해를 놓았습니다. 아주 세찬 방해를 했죠. 용산으로 옮기지 못하게끔 엄청난 정치적 방해에서 실질적 방해까지 해서 결국은 이 첫 출발 관문부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방해하고 온갖 핍박 같은 그런 모순을 범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한동훈 메시지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권은 또 문정권은 무엇을 제기했느냐? 소위 검수완박을 제기해서 이 정권을 또 새로운 정권을 쓸 수 없도록 만들겠다 하면서 지금 중과부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검수완박 법안을 압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행동에 옮겼습니다. 바로 이거는 뭐냐면 적대적 관계를 먼저 만들었던 민주당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전적인 공격입니다. 전방위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마도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의 그 임명은 파격 임명인데, 이 파격 임명은 어쩌면 파격 임명이 아니라 당위적인 임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의 임명은 이번 내각 임명 중에서 가장 잘한 인사로 점쳐지고 보여집니다. 한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거치 전망이 지금 쏟아졌지만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죠. 맨 처음에는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간다. 아니, 야당들이 반대가 심해서 지금 그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장으로 갔다가 수원지검장에서 성남 FC인이 대장동을 수사하게 된다,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초강수, 소위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 윤 당선인은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할 적임자가 바로 한동훈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역풍은 물론 있죠. 이들은 역풍이 없다 하더라도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임명 안 했다 하더라도 그저 집어삼킬 듯이 온갖 방해, 지금 뭐 민노총 누구 어디 해서 데모 계획이라든가 이거 지금 산발적인 이런 것을 모두 다 세워놨으라고 짐작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아주 그냥 파상적으로 이 새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되죠. 과거에 이명박 정부를 초반부터 제압하다시피 했던 광우병 논란. 광우병 소를 먹으면, 미국산 소를 먹으면 이제 10년 뒤에 머리가 송송송송 빠져가지고 머리 구멍이 나가지고 미쳐서 죽는다. 이런 광우병을 갖다가 MBC에서 이렇게 전파로 발사하고 가짜 내용이죠. 이래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광우병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반미 행동, 반미 데모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이들, 또 이런 비슷한 작전을 또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면역이 딱 돼 있습니다. 광우병 면역 주사를 딱 한 대 맞고 나니까 이 자들이 또 이런 짓을 또 할 거다. 벌써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또 윤석열은 이명박 대통령은 점잖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소위 온순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좌파들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 논란을 일으키고 광우병 데모를 하고 해서 거짓말로 이 나라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놓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훌륭한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영어의 생활을 하게끔 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또 마지막 판에 검찰개혁의 완성판이다. 작년에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이른바 검찰개혁에 온몸으로 저항한다. 온몸으로 저항한다. 예. 그래서 검찰개혁을 이른바 검수완박을 테이마로 삼아서 지금 검수완박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한동훈이라는 초강수를 맞이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치 보복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참사 정도가 아니고 대국민 인사테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요,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검수완박 때문에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이 온라인상에서는 아주 난리 난 거 있죠. 온라인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요? 한동훈 넘버원, 이런 논리가 계속 온라인상을 돌았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 여론이란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금 대국민 소위 이 선동선전을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것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승부사적 기질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근데 저는 저희 방송에서 1년 전에 한동훈은 검찰총장 아니면 법무장관이 된다고 저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된다고 한두 번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 성정이라든가 과거에 쭉 검찰 생활을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왔던 권력과 당당하게 맞서오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논리가 바로 다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항상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 바라보고 간다. 이런 의지를 과거부터 보여왔지 않겠습니까?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을 수사하고 했던 검사 시절 그 뚝심이 바로 한동훈으로 나타난 겁니다. 인수위 안팎의 반대 의견에서도 불구하고 취임 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밀어붙였던 거 한번 우리는 기억하죠. 한 1년 있다 합시다. 천천히 좀 합시다. 이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초반부터 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명분은 민주당이 제공했죠. 왜? 이 검수완박도 지금 민주당이 명분을 제공한 겁니다. 왜 한동훈을 파격적으로 임명했을까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 이런 것을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저께죠. 그러니까 어저께 검수완박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던지면서까지 검수완박을 막으려 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가슴이 북받쳤을 겁니다. 분노가 북받치고, 그러나 그는 표현 없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동으로 옮깁니다. 민주당의 당론 추진은 새 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세웠습니다. 왜? 검수완박으로 내몰아 세웠죠. 그러나 인수위는 검수완박은 새 대통령의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격하게 반발했지만 설마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을 임명하리라고는 인수위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이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인선이 검수완박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딱 긋습니다만은 한 후보자는 사견을 전제로 해가지고 검수완박은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인 참여연대라든가 민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하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하고 그 뜻을 밝히면서 내가 저지하겠다.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와야 할 일을 한동훈 카드로 아주 멋지게 대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 새로 탄생된 이 윤석열 정권을 아주 이기고 뭉개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집무실 이전 절대 반대해서 온 정치 선동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검수완박으로서 완전히 압박을 했고 하는데 딱 한동훈 한 사람 법무장관 임명함으로써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제 승기가 이쪽으로 오고 같이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정치권이 강대강으로 되겠다라고 하지만 강대강이 되지 않으면 저들은 협력이 안 되는 대상입니다. 민주당이 협력이 되지 않는 대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 협치가 되는 대상이라는 데가 아니고 그들은 굴복을 요구하는 협치를 요구하는, 바로 굴복을 전제로 한 협치를 요구하는 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당에게는 적법 요법은 강대강으로 부닥쳐서 권력으로 누르고 이기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길입니다. 자, 국민들 보십시오. 지금 한동훈 검찰총장 임명을 얼마나 쾌재를 부르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윤 당선인이 고민했던 부분이 뭘까요? 고민을 덜게 했던 부분. 첫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지검장을 보내나 중앙지검장을 보내나 그렇지 않으면은 검찰총장을 시키나 아니면 수원지검장을 보내나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다들 이 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임명하면 한동훈이 임명하면 지검장으로 임명하면은 우리라고는 협치 안 돼. 우리는 수가 172석이야 하고 난리를 친 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많이 한동훈 가지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수원지검장이냐 중앙지검장이냐 하마평이 나왔지만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정치보복 수사를 위한 인사다. 그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일반 검사로서의 날카로운 칼을 뺏는 대신에 그래 알았어, 보복 수사 안 할게, 검사로서 수사권을 손쥐고 흔드는 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을게 하면서 바로 동시에 정치적으로 권한을 부여한다 하는 그런 형식이 된 거죠. 윤 당선인은 자신의 사법개혁 의지를 실현할 적임자를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이 바로 한동훈이었다는 그 사실을 만천하에 딱 공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뒤로 뻥 떨어진 정당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둘째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 검찰 지도부의 그 자연스러운 인적 교체가 됩니다. 이제 검찰이 새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하고 하게 됩니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이보다 앞선 기수는 거치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친정권 검사장들 대부분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죠. 또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윤석열 당선인을 소위 감찰하자 까지 감찰을 시킨 그렇게까지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거에 대부분이 스스로가 나가는 그런 퇴로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 동력 어떻게 확보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국정 동력을 확보하느냐. 여기서 역대 정부 초기와 비교해 보면 완전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들 언론에서라든가 뭐 또 이 야당의 공세에 강공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 낮았다라는 그것을 볼 때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권에 끌려다닐 우려가 우려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는 것으로서 바로 끌려다니는 것을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합니다. 그들은 검수완박을 하면은 지방선거가 망할 뿐더러 검수완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반발하는데 어떻게 검수완박을 마음대로 70년간 헌법의 중앙수사기관으로서 수사는 검사가 한다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들이 헌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인사청문회인데요. 인사청문회가 되면은 검증 공세를 이제 뚫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스타 장관 탄생은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자기들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 여태까지 30여 명을 갖다가 그대로 반대했는데도 다 장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5년 만에 5년간 아마 더 될 겁니다. 네. 윤 당선인 역시 2020년 국정감사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과 일전을 승리로 장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이 후보자는 지금 한 후보자는 진보 진영이 내놓으라 하는 스피커 유시민하고 얼마 전까지 논박을 할 정도로 내공이 깊습니다. 결국 불명예 낙마할 경우에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리스크가 적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동훈은 민주당이 절대로 낙마를 시킵니다. 그러나 낙마해도 장관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지금 대통령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0%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현종 그 논설위원이 있죠. 아주 우파 논설위원이고 문화일보 논설위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독한 검증이 있을 것임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한 후보자 스스로 자신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국정감사 맞대응으로 정면 돌파를 했듯이 한 후보자도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리스크도 크지만 잘못되면 제2의 조국이가 될 수 있지만 윤 당선인은 정치적 명운을 건 도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어차피 이 길 아니면은 민주당 172석 가지고 만용을 부리는 586 운동권들 세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거는 한동훈식 또는 윤석열식 바로 공정과 상식과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바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메시지는
대충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메시지로 한동훈을 대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잘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